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의 위대한 학자 다산정약용 선생의 지혜로 오늘 하루를 따뜻하게 밝혀드리는 다산의 인생학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내 편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가족을 먹이고 입히며 뒤처지지 않으려 앞만 보고 달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느끼신 적 없으십니까? 나이 60이 넘어 가장 친했던 지인과 하루아침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버리는 사람들이 무려 10명 중 8명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갔다가 안 갚아서 그렇게 되는 걸까요? 큰 배신이나 사기를 당해서 그렇게 되는 걸까요? 놀랍게도 아닙니다. 수십 년 끈끈하게 쌓아온 인연을 한순간에 끊어지게 만든 진짜 원인은 아주 사소한 데 있었습니다. 바로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그리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가 주지 못한 얄팍한 솔직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참으로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똑똑한 척, 다 아는 척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죠. 그런데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을 준비하는 지금 그 잘난 똑똑함과 솔직함이 오히려 내 곁에 귀한 사람들을 찌르고 쫓아내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의 대학자 다산정약용 선생은 18배라는 혹독하고 예로운 유배 생활 속에서도 오히려 수많은 귀인과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 위대한 비결은 남의 허물을 들추는 예리함이 아니라 조용히 덮어주고 감싸주는 넉넉한 바보스러움에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곁에 진짜 내 사람을 남기는 기술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나의 똑똑함을 내려놓고 지혜롭게 모르는 척 눈 감아주는 비움, 그리고 내 마음을 아끼지 않고 팍팍 티내는 채움. 오늘 다산의 인생학교에서는 나를 헐뜯고 이해하던 원수조차 봄눈처럼 스르르 녹여버리는 기막힌 인간관계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품격을 지키기 위해 무덤까지 모르는 척 감춰야 할 4가지,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단숨에 훔치기 위해 확성기를 댄 듯 적극적으로 티내야 할 3가지, 총 7가지의 삶의 지혜를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금빛 온기를 전합니다. 첫 번째, 남의 얼룩엔 따뜻한 장님이 되어라. 머리로는 알면서도 막상 눈앞에 보이면 가장 참기 힘든 유혹이 있습니다. 바로 남의 틀린 것을 내 입으로 고쳐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68배 박동일 선생님이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겪으신 일입니다. 나이가 드니 자연스럽게 자식 자랑 이야기가 이어졌죠. 그중 이른을 앞둔 김영수 친구가 상기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건강 챙기라며 미국 애플에서 나온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줬어. 참 좋대. 이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갤럭시는 삼성인데 애플은 아이폰이지 하고 정답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69의 이만호 친구가 정색하며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야, 영수야. 갤럭시는 삼성이지 무슨 애플이냐. 너 나이 먹더니 영감이 떨어졌네. 아들도 그렇지 비싼 거 사주면서 설명도 안 해줬다냐. 순간 짜릿하던 분위기에 찬물이 확 끼얹어졌고 무안해진 영수 친구는 새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입을 꾹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모임은 아주 찝찝한 공기 속에 평소보다 일찍 파하고 말았습니다. 그저 아이고, 아드님이 참 다정하고 효자시네요 하고 모르는 척 웃어 넘겼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유쾌하게 밥을 먹고 헤어졌을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존 스코론스키 교수는 인간의 말과 무의식에 관해 자발적 특성전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단점이나 실수를 흉보며 지적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뇌 속에서는 기막힌 착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내가 타인의 멍청한 실수를 꼬집었는데
정작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는 그 깐깐하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흉을 본 대상이 아니라 그 말을 직접 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찰싹 달라붙는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척하며 남의 틀린 것을 바로잡아주는 순간 인간관계의 점수는 깎이고 주변 사람들은 나를 곁에 두기 피곤한 사람으로 밀어내게 된다는 무서운 심리학적 증거입니다. 70평생을 살다 보면 눈에 밟히는 게 참 많습니다. 며느리가 살림하는 것, 지인들의 돈 씀씀이, 친구의 어설픈 말실수까지 첫눈에 정답이 보이고 당장 고쳐주고 싶어 입이 간질간질합니다. 우리는 흔히 다 너를 위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라고 해주는 조언이라고 예쁘게 포장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솔직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안다는 얄팍한 우월감이 숨어 있지 않던가요? 인간은 논리가 아니라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감정의 동물입니다. 내 약점과 실수를 들추는 사람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가시를 세우고 방어막을 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의 체면을 깎아내린다면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상처를 헤집는 칼날일 뿐입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삶의 깊은 통찰을 보여주셨던 다산정약용 선생께서는 아들들에게 편지를 보내 인간관계의 기본을 매섭게 가르치셨습니다. 남의 허물은 모르는 척 덮어주고 내 허물은 거울 보듯 살펴라. 타인의 단점을 파헤치는 자는 스스로 재앙을 부르는 것이요 남의 잘못을 감싸주는 자는 덕을 쌓아 복을 부르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줄 알았던 젊은 시절의 교만을 버리고 타인의 부족함을 따뜻한 침묵으로 안아주라는 다산의 가르침은 우리가 노년에 반드시 새겨야 할 황금 같은 철학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세상의 작은 티끌 앞에서 눈을 반쯤 감은 시각장애인처럼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친구가 모임에서 말실수를 하더라도, 배우자가 어설프게 행동하더라도 빙그레 웃으며 모르는 척 넘어가 주십시오. 그 넉넉하고 둥글둥글한 침묵 속에서 상대방은 뒤늦게 자기 실수를 깨닫고 부끄러워하며 오히려 나의 깊은 배려에 마음속 깊이 고마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보라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면서도 기꺼이 눈 감아주는 그 넉넉함. 그것이 바로 당신을 곁에 두고 싶은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주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베푼 것은 흐르는 강물에 흘려보내라. 내가 준 것은 10배로 부풀려 기억하고 받은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인간관계에 가장 큰 독이 된다는 걸 아십니까? 66이 되신 김순자 선생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순자 씨에겐 40년 단짝인 67의 영희 친구가 있었습니다. 몇 해 전 영희 씨가 경제적으로 크게 힘들 때 순자 씨는 쌈짓돈 200만 원을 내어주며 천천히 갚으라고 다독였습니다. 덕분에 고비를 넘긴 영희 씨는 늘 고마워하며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모임에서 순자 씨가 무심결에 말했습니다. 영아, 그때 내가 빌려준 돈 없었으면 너 정말 큰일 날 뻔했지. 그 순간 화쾌하던 영희 씨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순자 씨는 옛 추억으로 꺼낸 말이지만 영희 씨에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빚쟁이로 깎아내리는 비수였습니다. 그날 이후 40년 우정은 끝이 났습니다. 베푼 은혜를 내 입으로 말하는 순간 그것은 호의가 아니라 상대의 목을 죄는 족쇄가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중심적 편향의 다른 기억 왜곡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은 타인에게 베푼 배려는 10배 이상 크게 부풀려 기억하고 반대로 받은 도움은 쉽게 망각합니다. 내가 밥을 3번 샀다고 기억할 때 친구는 1번 샀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는 섭섭함은 바로 이 기억의 불균형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베푼 것을 기억하는 한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채무자로 여기게 되고 상대는 그 불편한 빚쟁이 같은 눈빛을 읽어내어 나를 피하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가장 크게 틀어지는 지점은 바로 이 보상 심리가 작동할 때입니다.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너도 줘야 한다는 계산기가 돌아가는 순간 관계의 온기는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진정한 어른의 품격은 주었으되 준 것을 까맣게 잊는 넉넉함에서 나옵니다. 무언가를 베풀었다면 그것이 내 손을 떠난 순간부터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마치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 내가 무슨 도움을 주었는지 아예 모르는 척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상대가 나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게 만드는 고결한 방법입니다. 다산정약용 선생께서는 아들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런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었거든 보답을 바라지 말고 베푼 뒤에는 결코 마음에 두지 말라. 베푼 것을 기억하면 장사꾼의 셈법이지 군자의 덕이 아니다. 오직 잊어버리는 자만이 진정한 복을 누린다. 다산 선생은 베풀매 본질이 거래가 아닌 비움에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내 선행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울 때 그 공덕은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혹시 마음 한 구석에 내가 해준 게 얼만데라는 섭섭함이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마음이 바로 내 평안을 갉아먹는 범인입니다. 오늘부터는 남에게 베푼 배려나 마음 준 일들을 시원하게 잊어버리는 기분 좋은 것망증 환자가 되어 보십시오. 내가 철저히 모르는 척 잊어줄 때 상대방은 비로소 마음의 짐을 벗고 진심으로 당신 곁에 다가올 것입니다. 세 번째 아픈 흉터는 깊은 심지로 봉이 날아 남의 불행을 가십거리로 삼는 순간 내 인격의 밑바닥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65이 되신 최명희 선생님의 씁쓸한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최 선생님은 같은 동네에 사는 66 박정숙 친구가 골목 어귀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소 자식 자랑이 유일한 낙이었던 정숙 씨였기에 그 눈물은 더욱 낯설었죠. 조심스럽게 사연을 물으니 정숙 씨는 가슴을 치며 털어놓았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큰아들이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을 지고 그 풍파를 이기지 못해 끝내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기막힌 이야기였습니다. 정숙 씨는 최 선생님의 손을 꼭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이 일은 자네만 알고 있게.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네. 하지만 며칠 뒤 동네 지인들이 모인 찻집에서 정숙 씨가 잠시 화장실을 가려고 자리를 비운 사이 입이 간질간질해진 명희 씨는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 정숙이네 아들 이혼하고 집안이 풍비박산났대.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 명희 씨는 정숙 씨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꺼낸 말이라고 스스로 위안했지만 그 은밀한 귓속말은 며칠 안 가 정숙 씨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가장 아픈 치부를 배신당했다는 충격에 정숙 씨는 그날로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알아누웠습니다. 결국 30년 넘게 이어온 두 사람의 우정은 그날로 영원히 끝이 났고 명희 씨는 동네에서 입가벼운 사람으로 낙인 찍혀 소중한 인연들을 하나둘 잃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진화 심리학자인 로빈 덤바 교수는 인간의 대화 중 60% 이상이 다른 사람에 대한 소문, 즉 가십이라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남의 험담이나 비밀을 공유할 때 일시적으로는 사람들끼리 친해지는 것 같은 묘한 결속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이를 매우 위험하고 독이 든 유대감이라고 합니다.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을 신나게 떠드는 사람을 보면 우리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방어 태세를 갖춥니다. 아, 이 사람은 내 앞에서는 저 사람 흉을 보지만 다른 데 가서는 내 치부도 저렇게 가볍게 떠벌리겠구나 하고 직감하는 것입니다. 결국 남의 비밀을 입에 올리는 순간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당신은 절대 믿을 수 없는 가벼운 사람으로 영원히 낙인 찍히고 맙니다. 노년의 모임에 가보면 유독 남의 이야기로 대화의 공백을 채우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등 남의 불행을 재료 삼아요를 차면서도 은근히 내 평온함을 위협받지 않으려는 얄팍한 마음이 숨져 누군가 나를 믿고 피눈물을 흘리며 아픈 비밀을 털어놓았다면 나의 귀는 열되 입에는
무거운 자물쇠를 채워야 합니다. 다산정약용 선생께서는 험난한 유배지에서도 끊임없이 스스로의 입술을 단속하셨습니다. 말이란 한번 입 밖으로 나가면 주워 담을 수 없으니 입을 병 막듯 무겁게 하라. 남의 숨겨진 허물을 들추어내고 비밀을 퍼뜨리는 자는 스스로 재앙의 그물로 뛰어드는 어리석은 짐승과 같다. 남의 아픔을 지켜주는 침묵이야말로 척박한 세상에서 내 인격을 가장 고상하게 지켜내는 철갑옷이라는 깊은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뼈 아픈 약점이나 숨기고 싶은 가정사를 알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무덤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어 모르는 척 하십시오. 모임에서 누군가 남의 아픈 비밀을 들먹이며 수군거릴 때 나는 모르는 일이야. 우리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어 주십시오. 타인의 약점 앞에서 묵직한 금고가 되어주는 사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비밀을 지켜주는 무거운 입술이야말로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네 번째, 혀 끝에 차오른 훈수는 침묵으로 삼켜라.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남을 가르치고 싶은 그 근질근질한 입술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인생 후반전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68비 되신 정혜봉 선생님은 은퇴 후 동네 문화센터 서예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젊은 시절 제법 붓글씨를 써보았던 혜봉 씨는 수업 중에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들의 화선지를 기웃거렸습니다. 특히 초보였던 67의 이진호 친구에게 다가가 아이고, 붓을 그렇게 쥐면 안 되지. 힘을 빼고 스냅을 줘야지 하며 묻지도 않은 훈수를 두기 일쑤였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진호 씨도 매번 반복되는 지적에 점점 표정이 굳어졌고 결국 몇 달 못 가 서예 교실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다른 수강생들도 혜봉 씨 곁에 앉기를 슬금슬금 피하게 되었습니다. 혜봉 씨는 그저 내가 아는 것을 나누어 주려는 순수한 선이었다고 억울했지만 묻지 않은 가르침은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네타 웨인스타인 교수는 사람들이 원치 않는 조언을 들었을 때의 감정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아무리 객관적으로 옳고 유용한 조언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묻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듣게 되면 사람들은 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강한 반발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그것을 도움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율성과 능력을 무시하는 통제이자 공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가 좀 더 안다고 나서서 가르치려 드는 행동은 무의식 중에 상대방을 나보다 못난 사람으로 깎아내리고 내 우월감을 과시하는 오만한 행위일 뿐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셈입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을 굽이굽이 넘어오며 쌓은 지혜와 경륜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식들이나 후배들 혹은 또래 친구들이 서툴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져서 나 때는 말이야,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고 정답을 읊어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빈 수레가 요란한 법입니다. 내 입으로 내 자랑을 하고 남을 가르치려 들면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다들 당신을 멀리합니다. 평생을 학문과 수양에 정진했던 다산정약용 선생께서는 잘난 척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장 크게 경계하셨습니다. 스스로 재주를 자랑하는 자는 그 공이 사라지고 스스로 지혜롭다 뽐내는 자는 사람들의 시기를 받아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군자는 재주를 감추고 겉으로는 어리석은 듯 행동해야 한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진리처럼 내가 가진 지식과 자랑거리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꾹 눌러 담는 묵직함이야말로 진짜 어른이 가져야 할 깊은 덕목입니다. 오늘부터는 내 혀 끝까지 차오르는 정답과 자랑거리를 단호하게 모르는 척 삼켜보십시오. 누군가 먼저 도움을 청하며 묻기 전에는 절대 함부로 나서서 조언하지 마십시오. 대신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들어주십시오. 굳이 내 입으로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묵묵히 들어주고 미소 지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의 등 뒤에서는 자연스레 황금빛 후광이 비치고 좋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게 됩니다. 참고 비우기만 하니 조금 답답하셨나요? 하지만 나쁜 것을 비워낸 자리야말로 진짜 좋은 것을 채울 수 있는 명당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곁에 사람을 끌어당기기 위해 세상 천지에 요란하게 티를 내야 할 3가지 마법을 시작합니다. 5번째, 작은 다정함엔 메아리처럼 크게 화답하라. 꾹꾹 눌러 참는 것만이 미덕인 줄 알았던 우리의 삶에 이제는 세상 천지에 요란하게 드러내야 할 1번째 마법이 있습니다. 69이 되신 이성우 선생님의 유쾌한 변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성우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묵묵히 헌신했지만 성격이 무뚝뚝한 탓에 아내나 자식들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말 안 해도 내 마음을 다 알겠지라고 짐작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68 동네 후배인 최동수 씨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도중 동수 씨의 아내가 반찬을 집어 남편 숟가락에 올려주자 동수 씨는 뎁들이 외쳤습니다. 아이고 여보, 이 귀한 걸 나부터 챙겨주네. 당신이 챙겨주니 10배는 더 맛있다. 진짜 고마워. 밥집이 떠나가라 호들갑을 떨며 칭찬했습니다. 순간 성우 씨는 낯이 뜨거워졌지만 칭찬을 받은 동수 씨 아내의 얼굴에 활짝 핀 웃음꽃을 보고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성우 씨는 아내가 찌개 하나만 끓여줘도 여보, 찌개 냄새가 막혔던 속을 확 뚫어주네. 고마워 라며 불어 과장되게 티내기 시작했고 싸늘하기만 했던 집안 공기는 봄눈 녹듯 따뜻해졌습니다. 세계적인 감사 심리학의 권위자인 미국 데이비스 대학교의 로버트 에먼스 교수는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가 우리 뇌와 관계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연구팀은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느낀 작은 고마움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불어 밖으로 크게 소리내어 표현하거나 편지로 쓰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고마움을 밖으로 요란하게 티낸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고 상대방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옥시토신 분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마음속으로 100번 고마워하는 것보다 단 한 번 입 밖으로 소리내어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이 상대방의 굳은 마음을 열고 내 삶의 행복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입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으면서도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참 서툰 편입니다. 가족끼리, 오랜 친구끼리 새삼스럽게 무슨 고맙다는 말을 하냐며 쑥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마움은 우체통에 넣지 않은 편지와 같습니다. 아무리 명문장으로 마음을 가득 담아 썼더라도 붙이지 않으면 상대방은 평생 그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아내가 깎아준 과일 한 접시, 친구가 무심코 건넨 커피 한 잔, 식당 종업원이 친절하게 물을 떠준 일처럼 작고 당연해 보이는 일일수록 더욱 과장해서 티를 내야 합니다. 쑥스러움을 이기고 꺼낸 과장된 칭찬 한마디가 상대방의 피로를 녹이고 나를 곁에 두고 싶은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선의 지성 다산정약용 선생은 험난한 유배 생활 중에서도 자신을 돕는 이들에게 수시로 편지를 보내 감사의 마음을 절절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사람의 도리 중 가장 으뜸은 의를 잊지 않고 보답함이니 작은 고마움이라도 널리 알리고 입 밖으로 꺼내어 표현하는 것이 군자의 바른 몸가짐이다. 내게 들어온 작은 호의를 결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온 동네가 알도록 크게 칭찬하며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팍팍한 인간관계를 윤택하게 만드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오늘부터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감사를 흩뿌리는 엉망진창 칭찬쟁이가 되어 보십시오. 친구야,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다. 여보,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내 인생이 든든하네. 조금 민망하고 닭살이 돋으시나요? 아닙니다. 이 작은 호들갑과 요란한 티내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가장 따뜻하고
풍요로운 금빛으로 물들여줄 마법 가루가 될 것입니다. 6번째, 숨은 땀방울에 눈 밝은 귀신이 되어라.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상대방의 숨은 수고를 귀신같이 알아채고 고마워하는 것. 그것이 얼어붙은 마음마저 녹이는 황금 열쇠입니다. 68비 되신 최마루 선생님의 통쾌한 인간관계 비결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마루 씨가 다니는 동네 산악회에는 매사에 툭툭거리고 남들에게 핀잔을 잘 주어 사람들이 은근히 거리는 69의 이석진이라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다들 슬금슬금 피하기 바빴지만 마루 씨는 유심히 그를 관찰하다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겉보기엔 까칠한 석진 씨가 휴식 시간마다 남이 버린 쓰레기를 조용히 치우고 산길에서 제일 잊혀지는 사람을 말없이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마루 씨는 회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석진 형님 참말로 고마운 분 아닙니까? 뒤에서 묵묵히 쓰레기 다 주워 담으시고 우리 안전 챙기시느라 굳은 일을 다 도맡아 하십니다. 형님, 진짜로 고맙습니다. 무안해진 석진 씨는 얼굴이 붉어지며 손사래를 쳤지만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 까칠했던 석진 씨는 마루 씨를 살뜰히 챙기는 가장 든든한 우군이 되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의 마음을 관통하는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간 본성에서 가장 깊고 강렬한 갈망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이해받고자 하는 욕구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겉모습이 아닌 숨겨진 노력과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깊은 감동을 느끼고 절대적인 호감과 신뢰를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누군가 나의 보이지 않는 땀방울을 알아채고 진심으로 고마워할 때 우리의 뇌는 상대방을 나를 꿰뚫어보는 가치를 알아주는 유일한 은인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수고를 칭찬하고 알아주는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자식들도 배우자도 그저 당연한 줄로만 알죠. 그래서 다들 가슴속에 내 고생을 아무도 모른다는 외롭고 허한 응어리를 하나씩 품고 살아갑니다. 이럴 때 누군가 다가와 나의 숨은 배려를 짚어주며 고맙다고 팍팍히를 내주면 어떻게 될까요?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와르르 열리며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모임 총무의 고단함, 말없이 술값을 앞서 계산하는 친구의 손길, 식당 종업원의 조용한 친절함. 이런 숨은 노고를 찾아내어 먼저 적극적으로 고마운 티를 내는 사람 곁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게 됩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도 타인의 훌륭함을 알아주는 일의 중요성을 깊이 강조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선행을 보거든 내 일처럼 기뻐하고 그 훌륭함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어 칭찬하라. 남이 베푼 숨은 은공을 찾아내어 널리 알리는 것은 곧 내 마음의 향기를 품어 주변을 향기롭게 물들이는 군자의 도리이다. 여러분, 누군가의 굳은 마음을 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명탐정이 되어 주변 사람들의 작고 숨은 수고를 귀신같이 찾아내어 보십시오. 자네가 보이지 않게 신경 써주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네. 참말로 고마워. 내가 먼저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그 따뜻한 고마움의 한마디가 평생을 함께할 귀한 인연을 여러분 곁으로 든든하게 내려다 줄 것입니다. 7번째, 남의 때 봄꽃엔 나도 덩실덩실 춤을 춰라. 남이 흘리는 눈물은 닦아주기 쉬워도 남이 걷는 성공에 진심으로 박수쳐 주기란 생각보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68비 되신 김상식 선생님이 동창 모임에서 보여주신 멋진 일화입니다. 동창 중 69의 이영호 친구가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였죠. 아들이 10년 만에 어렵게 돈을 모아 먼 듯한 아파트를 장만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들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내심 자기 자식들과 비교가 되는지 요즘 대출 이자가 비쌀 텐데 무리한 거 아니냐 하며 은근히 배 아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머쓱해진 영호 씨가 씁쓸하게 입을 다물려던 찰나 상식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큰 소리로 박수를 쳤습니다. 야, 영호야, 진짜 장하다. 내가 다 눈물이 날 만큼 기쁘다. 오늘 커피는 내가 쏜다. 우리 영호 아들 기특해서 쏘는 거니까 다들 시원하게 마셔. 상식 씨의 요란하고 진심 어린 축하에 얼어붙었던 분위기가 확 피어났습니다. 영호 씨는 다른 친구들의 시기심에 내심 상처받을 뻔했지만 자기 일처럼 펄쩍 뛰며 기뻐해준 상식 씨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고, 이후 두 사람은 누구보다 막역한 평생의 지기가 되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셸리 게이블 교수는 인간관계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아주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흔히 우리는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슬플 때 위로해주는 사람보다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시기심 없이 환호하며 적극적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에게 훨씬 더 강력한 신뢰와 애착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적극적 건설적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슬픔은 동정심으로 나눌 수 있지만 기쁨을 시기심 없이 나누는 것은 진정한 여유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대의 기쁜 일에 내 일처럼 호들갑을 떨며 티를 내줄 때 상대방은 나를 절대적인 내 편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입니다. 우리 시니어들은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친구의 집값이 오르거나 지인의 자식이 잘 나가면 축하의 말끝에 씁쓸함이 묻어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남들의 시기를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모순된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럴 때 누군가 다가와 일말의 질투심도 없이 내 자랑을 들어주고 자기 일처럼 펄쩍 뛰며 기뻐해준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흔치 않은 보석 같은 인연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남의 성공에 배 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스포트라이트를 더 밝게 비추어주는 그 넉넉함이야말로 굳게 닫힌 사람의 마음을 완벽하게 훔치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도 인간관계의 귀한 덕목으로 이를 꼽으셨습니다. 남의 기쁜 일을 보거든 마땅히 내 일처럼 기뻐하여라. 남의 성공을 깎아내리고 시기하는 것은 내 속을 갉아먹는 독약이요. 널리 함께 기뻐하며 축복해주는 것은 그 사람의 복이 내게로 흘러들어오게 하는 길상이다. 타인의 경사에 마음을 열고 요란하게 박수치는 것을 절대 아까워하지 말라는 뼈저린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 쑥스럽게 자랑하고 싶은 기쁜 소식을 들고 왔습니까? 자식 자랑은 돈 내고 해라며 면박 주지 마시고 오늘만큼은 동네가 떠나가라 요란하게 축하의 티를 내주십시오. 자네가 평생 고생하더니 드디어 복을 받네. 내가 다 기분이 좋네. 남이 웃을 때 시기심 없이 가장 크게 웃어주는 그 호탕함과 넉넉함이 적의 마음마저 내 사람으로 만들고 내 노년의 삶을 찬란한 금빛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진리라고 믿어왔던 것들, 솔직하고 낱낱이 투명해야 한다는 강박을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놓으실 때입니다. 남의 뼈 아픈 단점과 실수, 내가 베푼 작은 호의 타인의 치명적인 비밀과 약점, 그리고 내 입으로 나를 내세우고 가르치려 드는 교만한 마음은 깊은 바다 밑으로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는 인자한 미소를 띠며 바보처럼 철저하게 모르는 척 눈을 감아 주십시오. 반대로 내게 베풀어준 아주 작은 배려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타인의 작은 장점이나 기쁜 일에 대해서는 동네 세상이 떠나가라 요란하게 티를 내고 환호해 주십시오. 인간관계라는 거대한 바다를 평안하게 항해하는 비결은 날카로운 창이나 단단한 방패가 아닙니다.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채워야 할지, 눈 감아줄 때와 소리내어 환호해줄 때를 지혜롭게 분별하는 넉넉함에 있습니다. 굳게 닫힌 사람의 마음은 차가운 논리가 아니라
이 입구까지 따뜻한 온기를 통해서만 활짝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에는 미움이나 서운함 대신 따뜻한 웃음과 든든한 내 사람들만이 곁에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와닿으셨다면 지금 당장 내 곁에 있는 껄끄러운 사람이나 쑥스러워 전하지 못했던 가족에게 다가가 과장되게 고마움을 전하거나 기쁜 일에 크게 박수 쳐주는 마법을 꼭 한번 부려보십시오. 얼어붙었던 공기가 봄바람처럼 스르르 녹아내리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일상에 찾아올 것입니다. 다산의 인생학교는 여러분 곁에 언제나 이렇게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 가슴에 남는 이야기.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살게 해주는 지혜로운 이야기로 매번 찾아오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에 또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올라올 때 제일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당장 소중한 분께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한 명쯤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위로와 지혜를 전하는 다산의 인생학교였습니다. 오늘도 온기 가득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